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수시 모집 중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 사대부고에 근무하는 교사 도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서 이야기한 대입 전형의 이해 및 전형 유형별 특징을 간략히 얘기한 다음 특징을 안내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본 슬라이드입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는데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정시는 보통 수능 위주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이야기합니다.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고등학교마다 이 내신 성적을 받기 쉬운 경우가 있고 또 조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장치를 두어서 적어도 수능 성적을 이 정도 받은 아이들을 뽑겠다 라는 가이드를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종합전형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과 성적, 즉 내신을 보고요. 그리고 교과 활동, 고등학교 활동 중에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교과 활동도 할 것이고 비교과 활동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일부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일부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겠죠. 근데 통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저 등급을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설사 안 본다 손 치더라도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보고요. 또한 정시에서는 거의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됨을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전국 선발 규모와 서울 지역 선발 규모를 잠시 비교를 해보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와 학종 선발 비율이 거의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학생을 선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교과전형 선발 비율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만약 수험생들이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면 이 종합전형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수시 모집 비교 인원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다음은 교과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입니다. 교과전형, 즉 내신 전형을 얘기합니다. 이 내신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확인이 필수인데요. 반영 과목, 반영 비율,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상 인문계열은 국영수 4,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인데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학마다 보는 과목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 1, 2, 3
전체 100으로 볼 수도 있고요. 고1은 20%, 고2 40%, 고3 40%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 시간에 제가 얘기한 각 대학의 시행계획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안내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지표는 통상적으로는 등급을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내신 관리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 단위 반영합니다. 이수 단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단위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위수입니다. 단위수는 일주일의 수업 시간수입니다. 단순히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급에다가 단위수를 곱해서 평균 등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수 단위, 즉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성적을 잘 받는 것이 평균 등급을 높이는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급 간 점수 차, 전형 방법 등 이와 같은 내용도 시행계획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꼭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는 대학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만 높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으므로 꼭 수능 공부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은 결국 내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겠죠. 따라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냐?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별로 없죠. 두 번째는 이 교과 전형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합격자의 내신 컷이 2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 3등급이나 4등급인 아이들은 지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은 보통 몰려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겠지요. 근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상위권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원 자체를 꺼리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고요.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이 교과 전형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 합격자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복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 한다 그랬죠. 따라서 등록을 한 군데밖에 못하게 되면 다른 대학은 등록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등록 포기자가 많이 생기면 후보로 있던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충원 합격할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는 수능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을 경우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을 못하게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인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인데요. 교과 100으로 이 얘기는 뭐냐?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얘기고요. 혹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 이때 비교과는 출결, 봉사 등을 함께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전형인데요. 이건 보시다시피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서류를 볼 수도 있고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괄합살 합산 전형인데요. 이거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을 보면서 단계가 아닌 한꺼번에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유형은 이 표에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고1들이 고3이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고1들이 고3이 되면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교과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예, 뭐 대학마다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고1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은 현재 시점에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면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전형은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이 훨씬 많다. 따라서 단순히 내신 성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무슨 과목을 보는지, 그리고 학년간 비율은 어떤지 등등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합전형,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학생부뿐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 그 대학의 인재상, 모집 단위별 인재상, 이때 모집 단위라는 말은 학과를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의 인재상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과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주요 사항으로는 서류평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전형 요소를 기반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평가하고요. 다단계 평가를 합니다. 즉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자가 단계별 전형 방법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평가에 참여해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성평가입니다. 정량평가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량평가는 수치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단순한 내신 성적. 그러나 이 정성평가는 내신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봅니다. 면접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 관련 주요 변화를 보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요. 자기소개서, 문항 및 글자 수가 축소되고 기재 금지사항 검증이 강화됩니다. 또한 서류도 블라인드 평가되고요.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2022학년도 고2부터는 자기 교사 추천서도 폐지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 발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가 하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진로활동,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 영역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 영역, 그리고 독서활동,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 이런 것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고요. 요게 비교과 영역입니다. 그러면 교과 영역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제 등급, 이수자 수, 그리고 뭐 표준 편차, 원점수, 과목 평균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평균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들은 학생 숫자가 20명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1등급이 4%니까 실제로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명이 이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3등급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3등급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수자 숫자가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해당 학생을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줄여서 과세특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트렌드가 이 과세특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현재는 4개 문항이지만 고2부터 3개 문항으로 줄어든다라고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측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서류 유형을 보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다 보는 대학도 있고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보는 대학도 있고요. 학생부만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현재 고3들 기준입니다. 따라서 고1의 경우에는 변합니다. 당연히 변합니다. 고1, 2는 추천서는 이미 없어졌고요. 따라서 요거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학의 시행계획을 나중에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면요. 단계별 일괄 합산 서류 100, 학생부 100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단계는 1단계에서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같이 보면서 학생을 평가하는 거고요. 일괄 합산 한꺼번에 다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면접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류 100과 학생부 100이 있는데요. 이 학생부 100은 학교생활 기록부만 본다는 이야기고 서류 100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함께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거는 마찬가지로 현재 고3 기준이니까 고1, 2 학생들은 나중에 발표되는 시행계획을 참고하셔서 목표 대학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이 추천서가 상호 연관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굉장히 성실하다고 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결석이 많다, 특히 미인정 결석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일치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서류가 일관성 있게 상호 연관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대교협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고3 기준입니다. 공통문항 3개와 자율문항 1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1, 고2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3개로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시행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율문항의 사례입니다. 요 자율문항 사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각 대학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올해까지만 제출 가능하고요. 고1, 2부터는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고3들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추천서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지원 전략을 가만히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어떤 학과를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공학 쪽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학이나 물리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중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교과전형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목표로 하는 대학의 시행계획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 면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1, 2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중에 앞에서 제가 과세특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꼭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발표도 많이 하시고 모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 대학별 평가 요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성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안 나오면 교과 전형에서 불리해지겠죠. 또 하나는 내신 성적은 좀 낮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원하는 대학을 높여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수시는 단순한 내신 성적보다 전형 유형별 준비 정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에 맞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수시의 경우에 목표 대학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정시는 앞에서 제가 거의 수능 성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합격 가능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수시에서는 목표 대학과 적정 대학을 잘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시는 6회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6장을 모두 높게 쓰게 되면 만약에 다 떨어졌을 경우 정시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치는 모의고사 성적
철저히 분석한 다음 정시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를 기반, 즉 출발점으로 해서 수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까지 원서를 6장 쓸 것인가 라는 목표 대학을 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기간 동안 개학 준비도 잘 하시고 코로나19에 대한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